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46,500명 비상장 투자 사기 피해 구제 가능성 관련해서 볼게요. 피버트 그룹이 모집책 첫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들인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헤드라인 나옵니다. 46,500명을 울린 비상장 투자 사기 피해 구제 이뤄질까 해서 모집책 책임 첫 인정이 됐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어요. 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피버트 그룹 사기 사건 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라고 돼 있죠. 임원 외 모집책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은 처음이었어요. 5천억 원대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로 46,500여 명의 투자자 피해를 입힌 피버트 그룹 비상장 투자 사기 사건의 투자 모집책도 피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모집책의 배상 책임도 처음으로 인정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도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돼 있어요.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모집책 김모 씨의 경우에는 모집액이 적어서 기소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투자자를 속인 점이 인정돼서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모집인에 대한 승소 판결인 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좀 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버트 그룹 사건의 손배소 일부 승소를 했대 원고. 사기 가담자에게 배상 책임 묻는 판결은 처음이라고 돼 있고, 내용을 보면 5천억 원대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로 46,500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피버트 그룹 비상장 투자 사기 사건의 투자 모집책의 투자자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길이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뭐 여기서 했는 건데, 보면 재판부는 A씨의 투자 금액 1,641만원 중 주식 매각 회수액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인 578만원을 김씨가 배상하라고 판시를 했다. 보면 전국의 다단계 판매법인을 설립해서 2017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불법 판매한 사건인데, 6년 됐죠? 부실한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사들인 뒤에 소셜미디어 등의 기술력 뛰어난 비상장 업체를 발굴해 상장할 때까지 관리한다라고 투자자를 끌어모아서 주식을 팔게 했습니다. 비싸게 팔아치웠는데 46,500명에게 5,285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 그러나 판매 종목 중에 실제로 증시에 상장된 종목이 없었고 비상장 투자 사기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다. 피고는 위험성이 큰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설명과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주식에 상장될 것처럼 원고로 하여금 주식에 투자하도록 해서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고수익 주식 투자의 위험성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솔하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모집인에 대한 승소 판결인 만큼 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건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그리고 피버트 그룹 대표와 다단계 판매법인 대표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돼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최소 2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모집책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어요. 형사처벌이 이뤄진 임원과 모집책에 대해서도 단체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게 보상이 나왔다고 한들 빠르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2017년부터 해서 23년도까지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겠죠. 돈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돈 여러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46,500명인데 과연 이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돈이 만약에 100억이라고 치면은 이 100억을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 해서 자금 세탁 안 했을까요? 물론 그 자금 세탁을 해서 싹 잡아내면 좋겠지만, 자금 세탁이 아니라 이미 다 갖다가 닦아 쓰고 이랬다면은 과연 이 돈의 행방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굳이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뭔가 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런 중요한 판결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뭐 50%만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들긴 해요. 왜냐면 이들은 이미 사기를 친 순간부터는 어떻게 자금 세탁을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46,500명 비상장 투자 사기 피해 구제 가능성, 피버트 그룹 모집책 첫 인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진 않아요. 이걸 인정받았다고 한들 앞으로 그냥 처벌 수위를 세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 금액을 전액 보상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진짜 사기를 목적으로 했다면 뭐 그런 것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이런 게 정말 이렇게 확정되지 않는 한 확실하게 이런 처벌에 대해서는 수위가 세져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첫 판례 판결로 인해서 아마 앞으로 많은 이런 투자 사기에 대해서는 좀 처벌들이 세게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번 사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사기 사건 진짜 많거든요. 그냥 사기를 당하지 마시고 차라리 앱테크 같은 걸 하나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냥 돈이 아예 안 들어가는, 그냥 금을 열심히 채굴하는, 우리가 한 번씩 그냥 채굴 버튼만 눌러주면 금이 채굴되는, 또는 자동으로 채굴되는 그런 금 앱테크들 제가 4가지 이 영상에 설명란에 올려드릴게요. 더보기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돈 한 푼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금이라도 꾸준히 모아 가시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씩 하는 앱테크들 하시면서 조금씩 여유 있게 행복을 찾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혹시나 내가 이게 사기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면 그런 걸 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맞는지 아닌지 팩트 체크해서 영상으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